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10월 4일이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는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서 프랑스의 알랭 에스펙 교수님과 그리고 미국의 존 클라우저 교수님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안톤 자일링어 교수님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에서는 이 세 분이 양자역학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양자역학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립과학원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안톤 자일링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자전송이라고 하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순간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분의 수상자분들께서 어떤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특히 양자 전송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상하신 분들의 연구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양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야 됩니다. 양자라는 것은 입자 성질의 에너지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와 광자가 있고, 그리고 이 양자는 중첩, 슈퍼포지션과 얽힘, 인탱글먼트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첩이라는 것은 양자가 어느 한 곳에 위치하지 않고 존재 가능한 영역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자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슨 뭐 양자가 홍길동도 아니고 분신술을 쓰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미 실험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정설로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양자는 관측이 되는 순간에 이 양자의 특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관측되기 전에는 중첩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동시에 존재하지만은 관측을 당하면은 이제 위치가 고정되어지고 이러한 중첩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얽힘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얽힘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양자가 한 쌍으로 묶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 양자가 관측이 되어져 가지고서 양자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양자는 관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특성을 잃고 값이 고정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얽힘 상태에 있는 전자쌍이 있다라고 할 때 관측 전에는 스핀업과 스핀다운 두 가지 상태를 다 중첩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전자가 관측이 되어져 가지고서 중첩 특성을 잃고서 스핀업으로 고정이 된다면은 다른 양자는 관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첩 특성을 잃고서 스핀 다운으로 고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얽힘 상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자의 정확한 상태값은 몰라도 상대적인 상태값은 알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얽힘 현상은 거리와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의 전자, 여기에서 예로 들어 하나의 전자가 지구에 있고 다른 전자가 안드로메다에 있어도 이 중첩 특성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양자 특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당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닐스 보어와 아인슈타인 박사님 같은 경우에 벌어졌던 논쟁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서 존 스튜어트 벨이라는 분께서 1964년 벨 부등식을 제안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양자역학이 맞으면은 이 벨 부등식을 위배하고 양자역학이 틀리면은 이 벨 부등식을 만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벨 부등식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서 여러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노벨상 수상자 분들도 실험을 했고 결국 그 실험에 성공해 가지고서 양자역학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세 분의
많은 공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톤 자일링거 교수님은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 양자 전송이라는 것을 시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양자 전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 스타트랙 같은 데서 나왔던 것처럼 물체나 사람이 순식간에 순간 이동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물체라는 것은 물질과 형상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물질은 물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형상은 그 요소들의 구성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양자 전송이라는 것은 물체 자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형상을 보내 가지고서 원격지에서 재조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전송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얽힘 상태에 있는 전자 A와 전자 B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A는 지구에 있고 전자 B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습니다. A와 B는 얽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 전자의 정확한 상태값은 알 수 없어도 상대적인 상태값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상대적인 상태값이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A의 상태가 1 상태라고 한다면은 B의 상태도 1이 될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전자 C를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전자 A와 전자 C를 얽힘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서 상대적인 상태를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C가 상대적인 상태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C도 A와 마찬가지로 1이라는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와 C가 상대적인 상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안드로메다에다가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은 안드로메다에서는 전자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B와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 D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자 D는 실제적으로는 별개의 전자였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C와 동일한 전자 T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전자 C를 안드로메다로 전송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양자 전송이라는 것은 각 전자의 정확한 상태값은 몰라도 양자 얽힘으로 알 수 있는 상대적 상태값을 이용해 가지고서 전송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A와 C가 상대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제 안드로메다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고전적인 통신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는 절대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전송이라는 것이 마치 영화 스타트랙에 나오는 것처럼 순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최대는 빛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드로메다에서 하나의 전자를 가져와서 C와 동일한 이제 형태의 전자로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원본 C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측정을 했기 때문에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양자 전송이라는 것은 절대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고, 두 번째는 발신지에서 보내온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원격지에서 이제 복제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이제 발신지에 있던 원본은 측정으로 인해서 붕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ICT 기술 이야기에서 왜 물리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양자 기술이라는 것이 이 ICT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양자 컴퓨터나
양자통신, 양자암호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기술 기반의 이러한 ICT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큼 그 파괴적인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